네, 안녕하세요. 오늘 레뮤제에서 오랜만에 강연을 하게 된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몇 년 만에 레뮤제에서 강연을 하는 건가 생각을 해보니까 4년 만이더라고요. 2017년에 마지막으로 강연을 했었고, 졸업 강연을, 그리고 이번에 2021년에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제가 이야기할 강연 제목은 내 자리를 찾아서예요. 그리고 부제는 나만의 경험 별자리 모양 발견하기라고 붙여봤는데, 이거 뭔지는 이제 조금씩 하나씩 좀 보여드릴게요. 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요거 이미지 한 장 좀 보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2017년 4월 6일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게시물이에요. 그때 제가 페이스북에 대자 먹고 싶단가? 이렇게 그 동아리 친구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그 선배, 그 레뮤제 선배인 오영우 선배가 그 동방에 대자와 두 박스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 신나하며 이 냉장고에 넣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나도 나중에 후배들 동방 냉장고에 대자와 채워주는 선배 돼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동방에 못 있는다고 해가지고 대신 기프티콘을 좀 보내드렸고 잘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회 삼아서 그때 윤창원 큐레이터가 강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하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오늘 자리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레뮤제에서 강연을 오랜만에 하니까 뭘 이야기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요즘 저도 고민이었던 부분을 좀 같이 레뮤제에서 나눠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강연을 좀 준비를 했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할 거는 경험별자리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지금 원이 3개가 있죠. 작은 원이 있고, 중간 원이 있고, 큰 원이 하나 있어요. 이 원에 제가 그동안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지금까지 했던 경험들을 별처럼 좀 찍어봤어요. 처음에 했던 게 레뮤제였고, 그 다음이 시플이라는 앱을 만들었었고, 그리고 똘레랑스라는 독서토론 모임을 했었고, 마을공동체 활동가를 했다가, 철학 모임인 너도나라를 했다가, 넥스트 저널리즘 스쿨을 했다가, 인턴을 했다가, 넥체이지를 만들었다가, 지금은 NC소프트 서비스 기획자를 하고 있어요. 이게 좀 많은데, 이게 한 8년, 9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제가 한 경험들이거든요. 물론 여기 말고도 여기에 기록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었고, 제가 좀 성향이 좀 고민을 막 길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일단 좀 몸을 움직이고 경험해봐야 아는 그런 스타일이라 아침에 일어날 때도 되게 빨리 일어나거든요. 벌떡 잘 일어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경험을 해야 아는 스타일이라 되게 이런저런 다양한 경험들을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이렇게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지? 내가 원하는 어떤 자리의 모양이 뭐였는지에 대한 요즘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빠르게 넘어갔던 이 별 같은 경험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모양으로 살고 싶은지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은 저렇구나 라기보다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해온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경험들이 약간 나는 어떤 모양을 만들고 있나를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레뮤제였는데요. 레뮤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 레뮤제를 알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학교를 조금 빨리 붙어서 동국대학교에 가면 어떤 동아리를 들지 하고 막 사이트에서 찾아보다가 레뮤제라는 동아리를 발견했고, 원래 그때도 말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너무 들어가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이름도 뭔가 멋있고, 다른 데는 막 목방 막 이런데 좀 간지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레뮤제 들어가야지 생각을 했는데, 학교 들어가기 전에 입학사정관제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강연회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하는. 거기서 이제 학교 측에서 레뮤제의 외주라는 표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초청을 해서 와서 강연을 해주셨었어요. 그때 강유민 언니랑 안정기 선배랑 와가지고 저한테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었고, 그걸 듣고 진짜 꼭 저기 들어가야지 생각을 해서 1학년 때부터 레뮤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밑에 이거는 제가 첫 강연 준비할 때 서천연관에서 연습하던 사진인데,
이런 강연들을 했었어요. 이거 말고도 뭐 더 있었는데 크게 좀 제가 기억에 남았던 강연들을 좀 써봤어요. 그래서 뭐 우리 모두의 두 가지라고 해서 뭐 예술과 기술, 뭐 문과, 이과 이런 되게 달라 보이는 두 가지들이 어떻게 융합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강연이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살짝 잘라서 안 보이는데 우리는 모두 마을에 산다라는 제 마을 공동체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그거 얘기하는 강연이었고, 세 번째는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던 마지막으로 했던 그 심리상담 제가 받았던 경험과 좀 소개하는, 어떻게 심리상담 받을 수 있고 어떤 건지 소개하는 그런 강연들을 했었어요. 근데 레뮤즈에서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내가 뭐가 되기 위해서, 뭐 토익 점수 950점 받기 위해서, 뭐 대기업 어디 SK 뭐 어디 계열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고 네가 하면 우린 들어줄게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청중에 있는 곳에서 좀 저의 어떤 경험에 별을 좀 처음 놓는 시작을 하게 돼서 되게 행운이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했던 게 시플이라는 모바일 앱을 만든 프로젝트로 공모전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거는 그 제가 음악을 되게 좋아해서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막 음원 사이트에서 너무 아티스트들을 그 음원을 정당한 대가를 안 준다는 그런 기사들을 보고 CD를 사람들이 더 많이 사야 되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CD를 안 듣는다. 그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CD를 들을 수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더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 그럼 더 좋은 음악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된 프로젝트였고, 그래서 모바일 앱을 만들었었어요. 그 과 친구들이랑 같이.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떤 기술적인 완성도나 기술적으로 뭔가 퀄리티라기보다는 좀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해본 시도였던 것 같아요. 뭐 기술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화두를 던지는 일, 그런 거를 시도하는 시간이었고 그런 경험을 좀 해볼 수 있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음으로는 똘레랑스인데, 지금 여기 위에 구석에 보면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그 경험 별자리가 하나씩 찍히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레뮤제랑 똘레랑스가 같은 선에 있어요. 중간선에. 그리고 그 아까 방금 본 시플리는 조금 그것보다 안에 있고요. 그 위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드릴게요. 어쨌든 똘레랑스도 레뮤제랑 비슷한 거였어요. 똘레랑스는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고 A4 한 4-5장 글 쓰고 4시간 토론하고 한 8시간 정도 술을 마시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이 모임을 제가 하게 된 거는 좀 내가 너무 아는 게 없다. 레뮤제에서 말은 많이 했는데 내가 너무 내공이 없고 아는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학교는 좀 좁은 것 같아서 좀 다른 학교 사람들도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대학 연합 동아리에 들었던 거였고,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그래서 여기 안 보이는데 땡 40권이라고 썼거든요. 40권의 책 5번 발제하면서 되게 다양한 그런 내공을 쌓는 그런 일들을 좀 했었습니다. 얘도 좀 레뮤제랑 비슷한 선상에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했던 거는 마을 공동체 활동가였는데, 이게 또 보면은 이 그림에서 톨레랑스 레뮤제보다 좀 더 위로 올라가 있거든요. 좀 더 멀리 좀 한번 가봤어요. 얘는 이것도 레뮤제에서 했던 그 시스루라고 시선 스터디가 있었거든요. 그 박병호님께서 그 대장을 하셔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부를 했던 그 모임에서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마을 공동체라는 게 있고, 그런 게 뭔가 이 서울시 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운동이라는 걸 좀 알게 돼서 그거를 활동가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학교를 2학년 마치고 휴학을 해서 활동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209라는 공간을 운영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뭐 힘든 일도 많았고 좀 제가 예상하지 못한 뭐 경험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되게 느꼈던 거는, 그동안 저는 뭐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당연히 대학교 가야 되고, 또 대학교 졸업하면 뭐 어딘가 취업을 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어떤 정해진 루트대로 살았었는데, 여기에서 되게 제가 만난 친구들은 뭐 대학교를 안 간 친구들은 뭐 당연히 많았고, 그리고 심지어 뭐 중학교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대안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본인만의 방식으로 공부를 하거나 이런 친구들을 되게 많이 만났고 그 친구들한테 되게 많은 거를 배웠어요, 제가. 그래서 되게 내가 학교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또 대학생이라는 작은 범위 안에서만 경험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좀 다양한 삶의 모양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은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가봤는데 요것도 이쪽에 있어요. 아직 이 선언으로 못 들어왔어요. 네,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얘는 이제 너도 나라라는 그 철학 모임이었어요. 제가 2학년 마치고 복수 전공을 뭘 하나 하고 싶은데 왜냐면 컴퓨터공학과 학점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3이 안 넘는 거예요. 그래서 학점을 좀 올려야겠는데 컴퓨터공학과 도저히 못하겠고 뭐 하지 해서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때 막 커뮤니케이션 학과 갈까 뭐 문화 콘텐츠 할까 뭐 할까 하다가 그때 또 레뮤제에서 철학 스터디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철학사가. 그래서 철학과를 해야겠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철학과 복수 전공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철학 모임들도 막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철학 공부도 하고 뭐 학교 블로그에서 인터뷰도 하고 철학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과에서 철학을 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제가 되게 많이 배운 거는 그동안은 저는 컴퓨터공학과에 온 것도 되게 명확한 목표가 있어서 컴퓨터공학과에 온 거였거든요. 근데 내가 컴퓨터공학과에 와서 재미가 없고 막 이랬던 이유가 좀 그냥 목적이 없었어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뭐 컴퓨터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걸로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을 별로 던져본 적이 없었다는 거를 철학 공부하면서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도 나라나 뭐 철학과 다전공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어쨌든 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나의 바운더리보다는 좀 멀리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질문을 던지고 받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그러면 질문을 막 던지다 보니까 이거를 약간 직업으로 만들면 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생각했던 게 기자 아닌가? 약간 그렇더라고요. 기자가 결국에는 화두를 던지는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던지는 일을 하다 보니까 기자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찾아보던 중에 그 구글 코리아랑 한겨레 21이랑 그 IT 전문 언론사인 블루터에서 하는 그 디지털 저널리스트 양성 프로그램인 넥스트 저널리즘 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을 신청을 했고 어떻게 선발이 돼가지고 한 달 정도 시간 동안 이런 프로그램을 들었는데 그래서 이때 이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기자는 기자인데 약간 디지털 요소,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든지 그런 요소를 결합한 그리고 뭐 그때는 뉴미디어라고 해서 지금은 닷페이스나 이런 여러분들 좀 아실 만한 그런 유튜브의 미디어들, PT라든지 그런 미디어들의 방식들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저는 정작 기자는 별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기자를 해보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왜냐면은 전통적인 어떤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전통적인 기자의 생활들을 제가 그냥 나는 화두를 던지는 일을 하고 싶어 라는 거랑 너무 결이 달랐어요. 내가 기자가 된다고 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 같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냥 뉴미디어 창업하는 거를 친구들이랑 해보고 하긴 했는데 여전히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기 근처에서 좀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제가 처음으로 좀 사회생활 하는 방법을 배웠던 곳이 아름다운 가게에서 교육문화팀 인턴을 한 거였는데 이거는 제가 아름다운 가게로 바로 지원을 했던 건 아니었고 아산나눔재단이라는 그 비영리 지원하는 재단에서 하는 아산 프론티어스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그 비영리 단체 사회적 기업에서 5개월 인턴하는 거랑 어떤 프로젝트 하나 맡아서 하는 거랑 그리고 해외 연수 2주 보내주는 거 이렇게 3개가 융합된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해외 연수가 공짜로 가고 싶어가지고 프로그램을 지원을 했겠죠? 근데 사실 해외 연수 너무 좋았지만 더 좋았던 건 저기 인턴을 했던 거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제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가 아닌 인턴 생활을 했던 거라 일하는 방법, 뭐 협업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거랑 좀 연결이 되는 게 생기는데 이때 제가 빅게임이라고 해서 약간 런닝맨처럼 미션을 주고 막 돌아다니면서 게임을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막 이렇게 미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교구 같은 것도 다 만들고 이런 거 기획하고 운영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게임이라는 어떤 요소가 되게 재밌는 요소구나 라는 걸 좀 이때 좀 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약간 다시 좀 이 선에서 좀 맴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했던 게 아까 제가 뭐 3가지 했다고 했었잖아요. 해외 연수랑 프로젝트랑 인턴. 그 중에 그 프로젝트가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었는데 그 Save Our Space라는 캠페인 웹페이지를 기획하고 개발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개발을 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웹개발을 했었는데 그때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문제 인식을 좀 우리만의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다가 그런 거를 좀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캠페인 웹사이트를 만들자. 그래서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좀 문제다라고 해서 뭐 다양한 컨텐츠를 구성해서 캠페인 웹페이지를 만들었었는데 이거를 하면서 제가 좀 느꼈던 거는 여기 원에서 보면 얘가 좀 안으로 좀 들어왔거든요. 이 시프리 앱 제작 이후로 처음으로 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한 약 4년 만에? 4년 만에 원도 안으로 들어왔는데 약간 다시 돌고 돌아서 약간 기술이 주는 힘? 제가 시프리를 만들면서 뭔가 기술로 화두를 던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이 캠페인 웹페이지를 만들면서도 어쨌든 내가 기술에 가까이에서 뭔가 일을 하고 싶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험을 하고 오게 된 곳이 지금 이곳인데 갑자기 게임 업계에 플랫폼 사업의 기획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 저 며칠 전에 한 3일 전에 회사에서 하는 그 컨퍼런스 사내 컨퍼런스 NCDP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약간 이건 대회비라서 제목은 가렸는데 그때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사진을 아주 잘 찍어주셨죠? 그 중앙에 있는데 그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에자일 방식 에자일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소프트웨어 방법론 중에서 워터폴 방법론이 있고 에자일 방법론이 있거든요. 워터폴은 기획하고 그다음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쭉쭉쭉 단계별로 넘어가는 거면 에자일은 그거를 계속 도는 거예요. 기획했다 개발했다 기획했다 개발했다 이렇게 계속 돌면서 되게 빠르게 기민한 뭐 빠른 이런 뜻인데 에자일이 그렇게 빠르게 일하는 플랫폼 조직에서 여기 또 잘렸죠? 사스라고 서비스에서 소프트웨어라는 그런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내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스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고 저는 컴퓨터공학과로 입학을 했지만 코딩이 너무 싫고 전공 점수가 3이 안 나와가지고 그 철학과를 공부를 하고 또 아까 보셨겠지만 되게 다양한 경험들을 했잖아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개발자랑은 좀 저랑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코딩 테스트를 계속 떨어졌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뭘 잘하지, 뭘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서비스 기획이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나 말도 잘하고 사람들 설득하는 것도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어떤 문서로 소통하는 걸 내가 잘하니까 그래서 서비스 기획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잘 다니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회사. 인턴도 많이 뽑고 신입사원도 많이 뽑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 인사팀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그 경험들을 다시 좀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나서 걔를 이렇게 노란 선으로 좀 연결을 해봤거든요. 처음 내뮤제에서 시작해서 시프리를 만들었다가 톨레랑스를 했다가 활동가를 갑자기 해봤다가 또 철학 모임을 해봤다가 다시 넥스트 저널리즘 스쿨을 시도를 해봤다가 인턴을 했다가 웹페이지를 만들고 지금 기획사를 하고 있는. 근데 저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그래서 지금 궁극의 위치에 와 있다. 이게 YC 소프트 우리 회사 짱 나는 이제 모든 걸 잃었고 뭐 이런 말을 하려는 절대 아니고요. 저희 회사 좋지만 제가 언제까지 다닐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좀 이거 글자들을 빼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무슨 모양 같아요? 별자리. 별자리. 왜 별자리들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뭐 큰 곰자리, 뭐 이런 거. 근데 그 큰 곰자리 모양으로 보면 큰 곰 같아요? 아니죠. 그냥 갖다 붙여놓은 것 같죠.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려놓고 이게 무슨 모양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처음에 강연 준비를 할 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얘만 좀 옆으로 옮겨가지고 뭐 이렇게 M자처럼 만들까? 그리고 민석의 M 뭐 이렇게 말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거를 무언가 다른 개체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그래서 결국에 내가 지금껏 살아보니 내 경험은 이런 모양이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내가 또 이후에 무슨 경험을 하게 될지 모르고 그러면 또 이 별자리 모양이 바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 별자리 모양이 뭐다라고 규정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좀 내린 것 같아요.
제가 매번 고민을 했던 게 그래서 내가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결국 내가 뭐가 돼야 되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이거를 맨날 스스로 물어보면서 괴로웠어요. 왜냐면 뭐 나는 맨날 되게 이것저것 하니까 철학과 공부했다가 컴퓨터 공학과 했다가 이름도 김민석이잖아요. 맨날 남자 이름이냐고 한단 말이에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너무 그런 경계와 그런 나한테 꼭 맞는 어딘가가 있을 거라는 어떤 희망? 그런 것 때문에 엄청 괴로워했었는데 이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되게 그게 다 좀 부질없는 쓸데없는 좀 고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고 뻔한 얘기지만 이거는 그냥 김민석 별자리인 거예요. 다른 어떤 의미도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을 조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갑자기 퍼블리 작가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경험 별자리를 그려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저도 NC소프트 서비스 기획자로 일을 하고 있는 회사원이지만 그 정체성 하나가 저를 표현할 수는 없거든요. 저는 퍼블리라는 그 콘텐츠 플랫폼에서 작가로 글도 몇 개 올라와서 돈도 쏠쏠하게 벌고 되게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면서 하고 있기도 하고 이거는 제가 플랫폼을 기획하는 업무랑은 굉장히 상관이 없는 저의 정체성이고 그리고 제가 만든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 홈페이지가 그 노션으로 만든 홈페이지인데 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뭐 제가 하고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나 제가 쓰는 글이나 뭐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뭐 어떤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만들어주니까 이걸 보고 제가 뭔가 이야기할 만한 것들을 제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보고 그 한국국제교류재단이라는 그 제주도에 본사가 있는 그런 회사에서도 연락이 와서 뭐 사내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 제가 그 지도를 그리면서 했던 것들은 뭐 스펙업에서 찾은 거 아니면 페이스북에서 찾은 거 그런 약간 어떤 지원을 해서 들어가서 하는 활동들이 많았어요.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만들고 있는 저만의 어떤 별자리는 제가 판을 만들고 제가 그 하고 싶어 하는 걸 스스로 제안하고 그럴 수 있는 상태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학생 때와 지금의 저의 좀 차이인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사이트 그냥 민석.우피.io 치면 들어가지거든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이랑 뭐 링크드인이랑 블로그 다 있으니까 구독 친구 추가 해주시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좀 얘기를 하면서 결론은 결국에는 이건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하면 된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꼭 어떤 정해진 루트대로 제가 막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봤었잖아요. 그동안에 뭐 그렇게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이나 그 친구들도 지금까지 연락 많이 하거든요. 다 되게 멋지게 살아요. 뭐 그때는 그 친구가 중학교도 안 다니고 고등학교도 정규 교육과정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일을 하고 막 이렇게 살다가 지금 농업에 되게 관심이 많아져서 스마트 농업을 배우는 대학교에 늦게 들어갔어요. 지금 23인가 22인가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대학생이지만 꼭 내가 대학교 안에 갇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나중에 취업을 한다고 해도 직장인이라는 거 안에 갇히지 않을 수도 있고 물론 뭐 어떤 사회 겸업의 조항이나 이런 그런 법은 잘 지키면서 저는 이런 거 할 때 다 기한 올리고 맨날 저는 뭐 언제 가서 뭐 하고 뭐 얼마 받습니다 다 기한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아무도 막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가 무슨 모양이 되고 싶어라는 라고 생각하는 게 혹시 지금 있다면 그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맞았나? 누가 하라고 한 거 아닌가? 뭐 엄마가 아빠가 아니면 뭐 사회가 학교가 하라고 한 거 아닌가? 를 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를 그래서 그 모양이 뭐가 되는지 간에 그거는 나니까 내가 한 선택이니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런 얘기를 좀 오늘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